예,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학 교실 조진영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좀 더 어려운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컨비네이션 신드롬 라이카인데 이게 레터럴로 글루저리 플레인이 클랩스했습니다. 이런 클랩스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 컨비네이션 신드롬 라이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DJD가 왔는 케이스입니다. 예, 보철과에 있으면 참 이런 케이스는 좀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교합평면이 완전히 캔팅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은 이런 RPD는 대합체의 정출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RPD를 사용하게 되면 리치 디소션이 되고 리치 디소션 됨으로써 싱킹이 됩니다. 그런 싱킹이 되면은 대합체가 정출하는 거죠. 이런 정출의 다른 이유로는 레진치아의 웨어입니다. 이런 웨어에 의해서 결국 대합치가 올라오게 되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레터럴 캔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니셜 파노라마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른쪽 레지돌 리치가 상당히 심하게 리소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위가 먼저 발치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악치아가 아래로 떨어졌고, 반대편에 있는 하악 전치부가 상악 쪽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예, 치료 계획으로는 이중간 의치를 선택했습니다. 이중간 의치가 덴처의 스테빌리티에서는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소수 전존치가 남아있는 경우, 즉 이렇게 엇갈린 교합에서는 이중간 의치가 유리합니다. 또 여기서 크라운 이후를 제가 레모브하고 템포럴 크라운을 기존 의치에 그런 맞추어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페리오 치료와 엔도 치료 후 이너 크라운을 위한 그런 임프레션을 체득했습니다. 예, 이너 크라운이 제작되었습니다. 양쪽 2도이고 이게 하이브리드 텔레스코픽 더블 크라운 시스템입니다. 주로 이 크롬 코발트 메탈로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상악 기능 인상 과정입니다. 기존 내관을 피체크로 템 세팅하고 이렇게 패턴 레진으로 연결했습니다. 연결하고 기존 내관 임프레션에 사용되었던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보드 몰딩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재료는 아쿠아실 리지드입니다. 이 리지드한 재료로 기능 인상을 주면서도 보드 몰딩을 한꺼번에 같이, 즉 원스텝 보드 몰딩을 하였습니다. 예, 원스텝 보드 몰딩 후 픽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트레이를 구멍 뚫는 게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트레이를 제자리에 놓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스텝 보드 몰딩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쿠아실 리즈를 통해서 보드 내면의 그런 기능력을 주는 동시에 원스텝 보드 몰딩을 하였습니다. 예, 더블 크라운 RPD를 위한 그런 펑셔널 임프레션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관을 픽업했습니다. 예, 마스터 캐스트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하악 전치부가 위로 많이 솟구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컨비네이션 신드롬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이런 현상입니다. 예, 레코드 베이스를 제작하고 왁스림을 만들어서 버티컬 디멘전을 정하고 CR을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상악법입니다. 상악법, 즉 상하하고 엑스림을 먼저 제작하고 하하고 엑스림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상하은 앞쪽에서 봤을 때 인터피필리 라인하고 평행하게 엑스림을 전치부에서 만들고, 측면에 봤을 때는 어, 그 캠퍼스 플레인하고 평행하게 그렇게 일단 상하하고 엑스림을 만듭니다. 이렇게 상하악이 만들어지고 나면 하악은 그 딱딱해진 상하악에 대합해서 하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쪽으로는 그 레트로 패드의 그 3분의 2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평균치로 사실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웩스림의 높이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 웩스림이 레지dual 리지가 하악이 많이 리섭션 됐기 때문에 웩스림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좌측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웩스림의 높이가 낮습니다. 이렇게 교합평면을 설정해 줘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교합평면이 그 인터페프레인 라인하고도 평행한 그런 웩스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굴절 플레인에 맞게 그러니까 캐스트의 그런 베이스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레지덜 릿지 리소옵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캐스트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상악 엑스림에 맞춰서 캐스트를 빨간 라인에 맞게 그러니까 트리밍 해야 될 것 같고요. 10번대 레지덜 릿지이고 엑스림을 보면 거의 높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브라스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투브라스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예, 하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도 엑스림에 따라서 트리밍을 하면은 빨간 라인 같이 그런 마스터 캐스트를 베이스를 트리밍해야 될 것 같고요. 좌우측 레지돌 릿지 그런 흡수의 정도의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컨비네이션 신드롬의 가장 특징인 하악 전지부의 그런 오클루전 플레인을 넘어선 그런 돌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CR 바이트와 페이스볼을 하면 이렇게 웩스텐즈까지 만들어 옵니다. 여기서 보면 오클루전 플레인이 캔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캔팅의 경량은 즉 10번대 투브라스트가 아래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기용사들도 이를 심는데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 심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교합평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교합기는 카보 교합기이기 때문에 캠퍼스 플레인을 기준으로 사실 만들어진 교합기이기 때문에 크루즈 플레인하고 캠퍼스 플레인하고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 차이 난다고 이런 카보 교합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뭐 아이디얼하게는 그냥 OP로 그렇게 평행하게 CP와 평행하게 오클루전 플레인을 정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위로 약간 향하는 그런 OP-의 교합 평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OP-에서도 조금 더 변형된 그런 분홍색 선으로 교합 평면을 하악 교합 평면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가 하악 전지가 많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약간 오버랩 버티컬 오버랩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딥파이트 경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 웩스렌트 트라인 과정입니다. 입안에서 넣었을 때 CR은 잘 맞았습니다. 그러나 인터피플 라인하고 인사질 플레이는 맞지 않았습니다. 즉 교합 평면이 캔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캔딩 되는 것을 우리가 교합기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페이스볼을 사용해가지고 인터피플 라인하고 페이스볼 윙을 평행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교합기의 그런 상황이 입안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왜 우리가 그 베이스볼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 케이스를 보면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죠? 즉 아티큘레이트에서의 캔팅이 결국 입안에서의 캔팅으로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예, 기공소에서 수정해 왔습니다. 수정해 왔는데 이제 뭐 인터퍼필 라인하고 평행하게 맞춰 왔고요. 여기서 베일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은 약간 오버바이트를 증가시켜서 클래스 2 약간 오버바이트를 좀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으로 베일했습니다. 이렇게 envelope 펑션을 그러니까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버젯을 약간 증가시키는 것은 클래스 2 환자에서 좀 더 유리하게 됩니다. 치아 베일상.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이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정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컴펜세이션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덴체를 큐링하고 심포니 레진을 외관에 올렸습니다. 예, 상악 17번 부위가 매우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합평면을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아주 짧게 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래스 2 양식으로 오버바이트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팅 전 지대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덴처를 딜리브를 했습니다. 내관 단독으로 시멘테이션하고 거기에 덴처를 딜리브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 입을 벌릴 때 아 왼쪽으로 디플렉션 되는 다음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뒤에 나오지만 다음으로 DJD 때문에 오른쪽으로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아 다음으로 예, T4 뷰를 보면은 콘다일이 둘 다 모양 이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DJD가 다 왔고요. 특히 왼쪽을 보면은 모양 변화뿐만 아니라 하이트도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DJD가 좌측에 심하게 왔기 때문에 레이말 하이트가 줄어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입을 벌리면은
어펙티드 사이드 쪽으로 디플렉션 됩니다. 이렇게 디플렉션 되는 게 DJD의 한 특징입니다. 예, 다시 마운팅된 모형을 보면은 결국에 하악 모델을 잘 보면은 이런 DJD에서 디플렉션 돼가지고 이렇게 모델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DJD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하악 위치 모습입니다. 하악 위치 모습 보면은 좌우측이 모양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뭐 정상적인 우리 리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덴처 플랜지의 모습을 보이나 우측 같은 경우는 리지 리섭션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의 평평한 평평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위에 그림을 보면은 그냥 평평하죠, 그죠? 예, 리지 리섭션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리지 모양이 거의 평평하기 때문에 이런 덴처 플랜지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리치가 리섭션이 많이 되는 부위에서는 그만큼 그 마우스 플로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마일로 하이오이드 그 리치 그 상에서 소스 팟이 이렇게 생기기가 쉽습니다. 야. 예, 전체 딜리버리 후 한 1.5개월 후입니다. 환자는 대부분 다 적응을 했습니다. 이래도 이때도 입을 벌릴 때 보면 왼쪽으로 디플렉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응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콘다일이 변했는데 머슬에 의해서 이것을 그 디플렉션 되는 걸 다시 위치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이 한 1.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 아유, 교수님 고생하시지. 예, 이 케이스를 정리해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깔린 교합, 즉 레터럴 캔팅이 있는 경우에 이중관을 사용하여 그 스테빌리티를 많이 증가시켜 환자를 치료하였고 이러한 교합 평면을 잘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비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이스보입니다. 페이스보를 통한 그런 CR 마운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JD 때문에 이렇게 레이말 하이트가 그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하악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도슨 선생이 항상 강조했듯이 그런 모든 치료의 스타팅 포인트를 콘다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콘다일이 CR에 위치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제일 처음부터 파노라마나 이런 T4 뷰에서 이 콘다일이 변화사항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리뷰를 할 때 이렇게 디플렉션이 생겼을 때 당황을 덜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또 한 케이스를 여러분과 같이 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진영 교수였습니다.